안녕하세요. 어떻게 제가 올린 동영상들이 업무하시는데 조금 도움은 좀 되시나요?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기사, 라이더 등록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기사님들은 업무를 하시려면은요, 퀵사든 주선사든 어딘가에는 등록을 하셔야만 공유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들은 여러분 회사에 등록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시든 혹시나 찾아오시든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만약 기사님이 방문하신다면은요, 등록 시 필요한 서류도 안내를 좀 해드리세요. 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은 차량 등록증,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오토바이는 신고 필증 등 이 서류를 받아 기사 정보를 등록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서류는 필수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고 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측에 보이시는 분 이제 빈 공간들을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정보를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재직 구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사 타입에는 오토바이인지, 다마스인지, 라본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처리비 설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1차감은 또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배차 설정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사님이 등록하러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기사 등록을 하시려면요, 상단 화면에 기본 정보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시면 기사 관리 또 클릭을 하시고요, 조회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시면 기존에 그 등록된 기사들 정보가 다 이렇게 쫙 나오실 겁니다. 신규 기사니까 조회 옆에 신규 창을 눌러주시면은 밑에 하단에 이제 빈 공간을 저희가 하나하나 채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 화면을 좀 더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좀 편하시게. 글자가 작으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기사님께 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입력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먼저 아이디부터 입력을 할게요. 아이디는 기사님들께 부여되는 말 그대로 번호입니다. 번호. 반드시 숫자로 하세요. 특수기호 같은 거 넣지 마시고. 저는 1번으로 한번 할게요. 여러분 회사에는 아이디가 같은 기사가 동시에 2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복 아이디로 나오니까. 접수자 관리자 아이디 등록할 때랑 동일합니다. 자, 아이디 부여를 하셨다면은 실명으로 이름 기록해 주시고요. 주민번호 사실대로 기록해 주시고요. 주소 적어 주시고요. 휴대폰 번호, CID 번호 입력하시고요. 보시면 휴대폰 번호랑 CID 번호랑 같죠. 이 기사님은 요 휴대폰 갖고 프로그램 단말기까지 같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다 쓰신다. 간혹 가시다가 전화 받는 휴대폰 번호랑 프로그램 쓰는 그 휴대폰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번호가 틀리겠죠. 이게 2개 다 기록을 하셨다면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인증 초기화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좌측편에 이제 전화번호 난이 더 하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비상연락망으로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와이프 아니면 친구 이렇게 따로 해 놓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적립 방식에 가셔서 이제 선입금, 후입금,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요. 여러분 무조건 선입금으로 해 놓으세요. 말 그대로 선입금에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기사님 충전금이 없을 경우, 부족할 경우에는 공유하다 수행을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후입금은 반대로 충전금이 없더라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시면은, 회원사 사장님들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간혹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편하시게 선입금으로 해놓으세요. 가입 일자 적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기사 타입도 여러 가지로 이제 오토바이, 라보, 다마스 타입이 다 틀리시겠죠. 우측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신데 오토바이, 다마스, 트럭, 밴, 라보, 지하철. 만약에 다마스다 그러면 다마스라고, 오토바이다 그러면 오토바이다 체크하시고, 자, 우측편에 PDA 오다 보임란에도 보시면은 똑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 타입이 라보다 그러면은 우측편에 PDA 보임에도 라보는요, 본인 차종 라보도 볼 수가 있고 다마스도 볼 수가 있고 오토바이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다 체크해 주시면은 기사님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사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차량 번호는 반드시 기록하셔야 돼요. 적재물 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차량 번호가 없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차량 번호까지 기입하셨다면은 약관이 두 개가 있어요. 이용약관, 위치정보. 요거 다 클릭을 하시면은 내용이 나와요. 이거 출력하셨다가 기사님들께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읽어보셨죠? 라고 말씀하시고 체크는 사장님들이 하시고. 자, 일반 처리비, 일반 공유 추가비, 뭐 트럭 처리비, 트럭 공유 추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수수료를 정하는 거예요. 프로테지를 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반 처리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회사의 일을 자사 소속 기사가 자사 기사가 처리했을 경우에 처리비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장님들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내 거니까. 근데 공유 수수료는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모든 사장님들이 협의하에 23%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사 오다를 내 자사 소속 기사가 처리했을 경우에 나는 15%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처리비에 15, 일반 공유 추가비에는 합의 23이 돼야 되니까 얼마 돼야 돼요? 8%가 돼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기사님들이 저희 오다를 처리했을 경우에 프로테지 20%로 해요. 그러면 일반 공유 추가비는 얼마 해야 될 것 같으세요? 3%로 해야 되겠죠. 3.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장님들이 귀찮으시니까 그냥 우리 기사가 우리 오다를 처리해도 23%, 그다음에 공유 오다도 23%니까 23%로 해놔요. 그래서 일반 처리비에 23, 그럼 일반 공유 추가비에는 0%가 돼야 돼요. 근데 실수로 23%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46%의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요거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자, 트럭 처리비는 23%가 아니죠. 15%죠. 그래서 나는 트럭을 우리 기사가 처리하면, 우리 오다를 우리 기사가 처리하면 나는 10%만 받겠다. 그러면 트럭 처리비에 10, 트럭 공유 추가비에 5. 그래서 합이 15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1차감이라는 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나한테 소속된 기사가 인성 데이터에 있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근데 그 인성 데이터에서는 기사님들 충전금에서 바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립금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기사님들이 보여주는 충전금은 코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사가 10명이 있어요. 그럼 인성 데이터에서는 여러분 적립금에서 하루에 550원씩이죠? 1인당 550 곱하기 10 하면 5,500원이잖아요. 5,500원을 여러분 적립금에서 가져갑니다. 그러시면은 여러분은 바로 이제 기사님들 적립금에서 충전금에서 마이너스를 시키셔야 되겠죠. 1차감이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50, 마이너스가 아니라 1차감 550원 해놓으시면은 매일매일 550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기사님들 부담해야 될 게 또 있죠. 프로그램 사용료 말고. 어떤 게 있어요? 적재물 보험료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기사님은 5,200원, 차량 기사님은 6,100원. 요거 이제 한 달로, 이렇게 하루하루 나누다 보면 한 200원이 좀 넘어요. 그래서 저는 1차감 550원하고 200원 좀 넘는 적재물 보험료하고 합쳐서 어떻게 하냐면 1차감 그냥 1,000원으로 마이너스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되게 편해요.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그래서 요 점도 좀, 고민해 보시고. 이 1차감은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나는 뭐 2,000원 받고 싶다 그러면 2,000원 받는 데도 있고요. 뭐 1,550원 받는 데도 있고, 요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기사관리에서 화물기사, 그 다음에 외부 차량기사, 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회원사 사장님들은요, 따로 차라리 문자를 좀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정보 다 기록하셨으니까 그 옆에 보시면 적립금 충전, 가상계좌, 뭐 계좌이체 정보,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기사님들이 오셔서 자기 적립금에 대해서 충전을 좀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사장님 통장으로 받으시든 아니면 현장에 오셨으니까 직접 현금을 받으시든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기사님들한테 말 그대로 충전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적립 금액이 보이시죠? 금액란에다가 충전금을 입력을 하시고 밑에 보시면 충전하기를 눌러오시면 충전이 됩니다. 반대로 기사님의 적립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나 요거 지금 기사님한테 다시 내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은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적립금액 나누고 차감하기를 눌러버리시면은 그 적립금이 차감이 됩니다. 자, 이것저것 다 귀찮으세요. 옆에 보시면 가상계좌라는 게 보이시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말씀드린 가상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말 그대로 여기 가상계좌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가상계좌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요거 이제 어떤 때 쓰시냐면은요. 기사님 적립금이 없어서 오다 수행을 못하는 것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사님 그 가상계좌이기 때문에 기사님이 거기다가 입금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기사 계좌 이체 정보 하나하나 기록을 하시겠죠. 기사님한테 정보를 받으셨으니까 은행 기록하시고 이름 기록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이체 잔액 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예금주 바로 옆에 보시면 이체 미사용으로 되는데 요걸 사용으로 바꿔주시고 이체 잔액 한도를 뭐 3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 5만 원 해주시면은 기사님 적립금이 5만 원이라든지 3만 원 이상이 있으실 때는 바로 실시간 계좌 이체로 본인들의 계좌로 바로 이체가 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사님들은 되게 이 부분을 선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회원사 사장님들도 이거 실시간 계좌 이체를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보험 정보하고 사업자 정보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보험 정보도 기록하실 때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좀 키워 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화면에서 기사 정보, 기사명은 기본 정보에서 이미 기록하신 내용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시 또 하시려고 해도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은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이제 피보험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피보험자는 기사님과 성함이 동일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고요. 우측편을 보시면은 가입한 날짜서부터 1년 후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보험자는 우측편 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적재물보험 가입이 있고 인성 내 타사 가입이 있고 인성 외 개별 가입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시면 여러분은 이분은 지금 여기가 처음이시기 때문에 적재물보험 가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번호는 1111 뭐 14개 아니면 04개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좀 기록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니까요. 다 기록하셨다면 이제 3자 약관 동의, 그 다음에 동의 내용 확인을 꼭 기사님들한테 보여주시고 체크는 사장님들이 하시고요. 자, 밑에 편에 가시면 상해보험이 있어요. 상해보험인데 이것도 상해보험 안내 부분을 기사님들한테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들으실 수 있게끔 만약에 들으신다 그러면 저 부분은 이제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장 눌러주시고요. 자, 전체 지금 그 저장을 다 했습니다. 적재물보험을. 근데 간혹 가시다가 여기까지 잘 하셨는데 메인 화면에 우측편에 저장을 눌러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다시 다 초기화돼 버립니다. 항상 기사 번호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저장하셨죠? 그럼 이제 우측 화면에 보시는 사업자 정보는 차량 기사님들한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사업자 정보 받으신 거를 그대로 기록하시면 되고요. 자, 보험에서 또 한 가지 설명해야 될 게 있어요. 보험사에 이렇게 보시면요. 가끔 기사님들이 전 인성 다른 곳에 이미 적재물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 보험료가 2번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인성 내 타사 가입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기사님들이 있고 혹시라도 회원사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기사님들이 있다면은 아까 보셨던 적재물보험 가입이 아닌 인성 내 타사 가입으로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보험료가 2번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인성 내 타사 가입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조회를 이렇게 검색을 딱 해보시면 정말로 인성 내 타사 가입이 돼 있으면은 검색 밑에 보시면 이렇게 쫙 그 등록된 곳에 정보가 다 나타납니다. 근데 인성 내 타사 가입이 들어져 있다고 했는데 인성 내 타사 가입으로 해놓고 저 검색란을 딱 눌렀는데 진짜 타사 가입이 안 돼 계시면은 이렇게 등록된 곳이 없습니다라고 떠요. 그러니까 기사님한테 설명을 하시고 인성 내 타사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재물보험 가입으로 해놓겠습니다. 아니면은 전에 들어져 있다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이게 인성 외 개별 가입이라는 거예요. 인성 외 개별 가입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인성 쪽에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쪽에 보험이 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기사님이 개인적으로 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트럭 기사님들은 간혹 있으십니다. 요거는 만약에 인성 외 개별 가입이 따로 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체크해 주시고요. 적용이 바로 안 됩니다. 그 기사님이 그 가입된 보험 증서를 저희 센터로 보내주셔야지만이 저희가 그거를 체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도 꼭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까지 하면 한 세 번째인가요? 첫 번째 프로그램 재설치, 그다음에 기본 바탕화면의 설명, 그다음에 관리자, 접수자 추가 등록하는 방법, 기사 등록까지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PC에서 기사 등록 방법이 재현되는 거 동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도 역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실제 화면에서 직접 등록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팩트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보시면은 그 점에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화면에서 신규 기사를 등록하시려면 기본 정보 클릭하시라고 그러셨죠. 그 다음에 기사 관리 클릭하시고요. 그럼 조회 옆에 보시면 신규 버튼이 있습니다. 신규 클릭을 하세요. 그러시면은 밑에 기본 정보 기록하는欄에 아이디 쪽에서 아마 커서가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자, 아이디는 뭘로 하시라고요? 숫자로 제가 하라고 그랬죠. 1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사 아이디 중복입니다라고 떠요. 이 얘기는 벌써 지금 저희 회사에는 1번에 아이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가 중복되지 않게 01로 할게요. 실명은 본인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주민번호 역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건 지금 제가 가명으로 일단 적어 놨어요. 주소도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38-2 금화 빌딩 2층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자, 여기 전화번호는 어떤 걸 적으라고요? 뭐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와이프 전화번호 비상연락망으로 쓰셔야 되니까,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친구나 뭐 지인들 전화번호를 좀 적어 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모르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급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또 비상연락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자, 휴대폰은 말 그대로 여러분 사용하시는 휴대폰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적어 주시고, 요즘은 휴대폰하고 프로그램하고 그 한 휴대폰을 같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CID 번호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ID 번호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프로그램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록을 하셨으면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옆에 보시는 인증 초기화를 이렇게 눌러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말기 종류는 패스하시고요. 자, 적립 방식에 가서 클릭을 해보시면 선입금, 후입금, 지입금, 공유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은 주로 사용하시는 게 선입금 아니면 후입금이에요. 설명드리면 선입금은 선입금으로 해놓으셨을 그런 기사님 충전금이 만약에 부족하면 공유여달을 수행을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후입금은 또 뭐냐면은 기사님 충전금이 없더라도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입금으로 해놓기를 여러분한테 그 권고를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못하시면은 그 사장님들의 어떤 그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선입금으로 해놓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적립 잔액이 보이시죠? 여기는 비활성화됐습니다. 여기다 금액을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정보를 다 기록하시고 나서 적립금 충전에 가셔서 하셔야지만이 여기에 충전 금액이 자동으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셨으면은 뭐 가입, 지입금 납입을 요거 이제 요 세 가지는 이제 무시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가입일자, 자, 오늘 날짜면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이제 기사 타입으로 가시면은 역시 클릭해 보시면은 오토바이, 다마스, 트럭, 밴, 라보, 지하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오토바이면 오토바이라고 체크를 해 주시고요. 기사 그룹은 의미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다음에 PDA 오다 보이면 오토바이니까 오토바이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마스다 그러시면은 다마스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다마스 기사님이 오토바이 오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마스 오토 이렇게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기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이건 하시고요. 일단 여기는 오토바이로 할게요. 차 중량, 차량 재원, 뭐 차량 CC, 요거는 기록을 안 하셔야 되는데 차량 번호는 정확하게 또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사님들의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기록하시고요. 자, 기록을 하셨으면은 옆에 보시면 약관이 있죠. 이 약관을 기사님들께 꼭 출력을 해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체크만 사장님들이 하시고, 이거 역시 동의에 체크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용 약관하고 위치 정보는 기사님들이 보이시게끔 다 비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다 기록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록을 하셔야 돼요. 일반 처리비, 이제 수수료율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산을 이제 자동적으로 정산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반 처리비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회사의 일을 여러분 소속돼 있는 기사, 그러니까 자사 기사가 자사 오다를 자사 기사가 처리하는 수수료 비율이에요. 요거는 말 그대로 사장님네 회사이기 때문에 기사님들과 합의가 되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뭐 15% 나는 우리 기사가 우리 일을 처리하면 15%만 받겠다. 이렇게 15로 해 놓으시고요. 일반 공유 추가비라는 건 뭐냐? 그 대신 우리 기사가 공유 오다를 처리하면 23%예요. 그거는 사장님이 15% 주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8로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합이 23이 되셔야 됩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우리 기사님들 우리 회사 일을 처리하시면 20%로 해요. 그래서 일반 공유 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3으로 해 놓겠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난 트럭 같은 경우는 우리 기사님들이 처리하면은 10으로 하고 싶어. 그럼 트럭 처리비는 15%거든요. 그러니까 5. 지금 보시면 20에 3. 그래서 23이 됐죠. 10에 5. 그래서 15가 됐죠. 항상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 귀찮으시면은요. 그냥 일반 처리비에 23 하세요. 그 다음에 트럭 처리비에 15 하세요. 그리고 여기 두 군데는 일반 공유 추가비 0, 트럭 공유 추가비 0으로 해 놓으시면은 우리 기사가 우리 오다를 처리해도 23, 공유 오다를 처리해도 23. 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는 잘못 표기하시면은 사장님들 금전적인 손해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1차감이라고. 1차감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사를 등록을 하시면은 인성 데이터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여러분 적립금에서 빼갑니다. PPT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10명 곱하기 550원. 하루에 550원이거든요. 그럼 5,500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들 적립금에서 충전금에서 항상 마이너스를 시켜줘야 돼요. 그 1차감이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550원. 이렇게 해놓으시면 매일매일 기사님 충전금에서 550원이 자동 정산이 됩니다. 마이너스식으로. 근데 저는 또 이제 귀찮은 게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적재물 보험인데 적재물 보험이 27일에서 29일 사이에 오토바이 기사님 같은 경우는 5,200원, 차량 기사님은 6,100원이라는 보험금이 빠져나가는데 그때 차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아요. 그래서 550원 프로그램 사용료랑 적재근무원료 한 200원 조금 넘거든요. 하루 하시면은. 그래서 요걸 그냥 1,000원으로 합니다. 저는. 그래서 1차감 1,000원으로 해버리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다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저장이 되거든요. 지금 뭐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데 요게 지금 내가 뒷자리를 잘못 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저장하시면 저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장된 거 가지고 그다음에 가정하에 이제 적립금 충전. 그다음에 기본 정보는 다 하셨으니까요. 적립금 충전 가상계좌 화면으로 제가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개인정보 때문에 조금 가릴게요. 위쪽까지. 자, 요렇게까지 가리고. 자, 기본정보 다 기록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적립금 충전 부분으로 가야 되겠죠. 가상계좌하고. 말 그대로 기사님들이 새로 등록을 하러 오시면은 사장님 계좌로 계좌 이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현금을 주시든지 주실 거예요. 그러면 기사님들 충전금, 적립금에 이렇게 충전을 하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만약에 5만 원을 기사님이 주셨다 그러면 5만 원 입력하시고 충전하기. 이렇게 하시면은 충전이 돼요. 그리고 기본 정보에 가시면은 역시 5만 원이 충전된 거 보이시죠? 자동으로. 그죠? 그다음에 자, 또 기사님이 이제 신용이 계속 쌓여가지고 충전금이 많아졌어요. 그럼 기사님이 돈을 달라고 하실 거예요. 이건 기사님들 돈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반대로 사장님 저 5만 원만 제 충전금에서 빼주세요. 제 통장으로 이체시켜 주세요.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5만 원 하시고 차감하기를 눌러버리시면은 역시 또 차감이 되고 기본 정보에 돈이 적립잔액이 없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상계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상계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상계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가상계좌가 할당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게 기사님 가상계좌예요. 기사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충전금, 본인들의 충전금이 없으면은 공여다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 가상계좌로 본인들이 입금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가상계좌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사계좌 이체정보.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 위쪽의 가상계좌는 내 충전금이 부족할 때 송금하는 곳이고, 이 밑에 거는 내 돈을 내가 찾을 때, 내 통장으로 계좌 이체할 때, 요때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한은행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시고 다 기록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체 미사용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이체 사용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체 잔액 한도가 그 전까지 비활성화됐던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만 원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내 충전금이 3만 원 있으면 3만 원 이렇게 이체 잔액 한도를 3만 원으로 해놓으면은 더 이상 출금이 안 돼요. 3만 원 이상만 출금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정상 기간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 다 하시고 간혹 여기 위쪽에 우측 상단에 있는 저장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저장 내용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사 가자 계좌 이체 정보 바로 옆에 저장 있어요. 이 저장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 다 기록을 하셨으니까 이제 보험 정보 기록하러 갈게요. 자, 이 보험 정보에 나오시면은 아까 기사 번호, 기사명은 기본 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피보험자 난서부터 기록을 하시면 되죠. 2구원. 기사명하고 동일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보험 기간은 어차피 가입한 날짜서부터 날짜를 잡을 거고요. 요걸 클릭하시고 1년으로 하시면 돼요. 1년으로. 그래서 2021년 3월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여기 보험사도 클릭해 보시면 총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인성내 타사 가입이 있고, 적재물 보험 가입이 있고, 인성외 개별 가입이 있고. 인성내 타사 가입은 제가 인성 다른 곳에 이미 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인성내 타사 가입을 해주세요라고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성내 타사 가입으로 해놓고, 자, 이 부분에서 검색을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등록된 곳이 없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타사 가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사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다른 곳에 등록된 곳이 없네요. 라고. 그런 기사님들은 무조건 이렇게 적재물 보험 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권 번호가 있죠. 이 증권 번호는 무시하셔도 돼요.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록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다 기록하셨다면 3자 약관 동의 역시 기사님한테 클릭해서 보여주시고, 체크는 기사님들이 사장님들이 하시고,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 여기도 역시 저장 버튼을 우측 화면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기사 번호 위쪽에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 상해보험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상해보험은 요 안내하는 거는 이제 그 중복보험도 되는 겁니다, 기사님들이. 그래서 요 안내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좀 가입을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를 좀 하셔갖고 상해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둘 중에 하나는 기사님들이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정보는 오토바이 기사님과는 관계없어요.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차량 기사님들 그 정보만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전부 다 끝나신 거지. 기사 정보는 새로운 기사 정보 등록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기사님들과 좋은 인연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세하게 설명은 못 해드려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고 제가 원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